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이게 책이 이거 되게 그 최근 나온 책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거 2017년, 2016년인가? 저 날짜를 확인을 안 했는데 기억하기로 2017년 정도에 나왔던 걸로 2017년 5월달에 나왔어요. 네. 이게 2권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두 번째 책 2권 나온다고 했는데 2권도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런 책들이 좀 있는데 제목에서 모든 그러니까 앞 표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사실 책을 안 봐도 돼. 그러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앞 표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공대생들이 잘 모르는 공학 이야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측정, 관찰, 상상, 뭐 여기 앞에 이렇게 관찰, 측정, 계산, 상상, 응용, 공학한다는 것의 모든 거 이 얘기예요. 그냥 그쵸. 다. 그리고 얘기가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관찰이란 무엇인가? 관찰을 공학적으로 관찰한다는 건 어떤 거냐? 자소서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로. 네. 그 다음에 뭐 계산이라는 게 공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이런 거를 그냥 막 우리가 보통 교수님들이 책을 쓰면 그걸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니까 니네가 관찰을 사용할 땐 이렇게 해. 근데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어딘가에 올렸던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소재별로 나눠져 있는 책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올렸던 칼럼들을 소재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산에 대해서 막 쭉 설명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위주로 계산을 공학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고 만약에 공학에서 상상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치면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 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그냥 처음에 딱 보면 이 책이 블링블링하게 생겼어요. 되게 핑크색이네요. 핑크색 이런 책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건 제목이 좀 길어서 제목을 조금 더 재밌게 지었으면 더 잘 팔렸겠다.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뭐 기대감을 하시고서는 아니 저는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책 제목 짓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책 이제 편집자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편집자들이 책 제목 짓느라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고민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편집자들이 책 제목을 짓다가 한 번씩 헛발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좀 헛발질에 가깝지 않은 그렇죠. 제목인가. 보세요.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하면은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보단 공대생도 잘 모른다는 것에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앞말만 보고 뒷말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라는 걸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안쪽을 펴보면 생각보다 꽤 구성이 좋다니까요. 아니 좋은데 약간 이거 뭐지?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아무 데서나 구성이에요. 봐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아무 데서나 봐도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여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를 보면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4개의 부로 나눠져 있어요.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살피고 재고 맛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사실 이 제목도 왜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게 붙어 있고 두 번째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수화식으로 그린 자연. 이건 알겠어. 이거는 뭔지 정확하게 알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 생활 속으로. 이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학자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부, 3부, 4부는 정확하게 알고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1부의 제목은 조금 다르게 붙여야 되지 않을까. 뭔가 뺏기려다 실수한 것 같아요. 뭐 씹고 뜯고 맛보고라는 게 있죠. 네. 뭔가 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뭔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조이고 닦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 내부 4개의 부로 나눠 놓고 각각의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쭉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작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상 처음에 보니까 가나다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와 부의 관계는 뭐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데
부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그 세부 항목들, 이를테면 1부의 첫 번째가 검사 최적, 2번이 랑그랑주, 3번이 상대운동, 4번 시간좌표, 5번 시간과 공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뭔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라는, 뭔가 움직여가는 걸 묘사하려고 했구나 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 내용이 그렇게 막 연관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 번째 상대운동과 네 번째 시간좌표는 사실상 개념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안을 펼쳐보면 이게 그렇게 뭐 앞에 거 상대운동을 알아야 시간좌표를 알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목차들이 그냥 제각각으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학적인 거죠. 그렇네요. 네. 뭐가요? 아까 보니까 또 여기 중간 제목 중에 풀이의 급수가 있네요. 예. 네. 그 풀이에 하면 수많은 공대 선생님이 원성을 사고 있는 맞아요. 이 인간만 없었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샀을 텐데 하는. 그래서 풀이의 급수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무슨 대학이었더라? 그 대학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인문 쪽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풀이의 급수를 자기들끼리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막 증명해보고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읽는다고 뭐 풀이의 급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서 공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한 번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건 있지만 공대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 계열,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보면서 자연과학 계열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정말 자연과학이니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원리들만 익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대학 가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관심을 더 다른 데다가도 두고 있었어 라는 걸 보여줄 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 철학과 관련돼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과학 철학하고 관련돼 있는 건 이건 아니에요. 약간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과학 철학은 사실 저는 과학 철학 책들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막 왜냐면 제가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 말고 막 되게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어요. 라이언바 같은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오히려 과학 철학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 철학을 소재로 한 소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사실 과학 철학은 이거를 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어필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가령 책들을 제가 가져오지 그 말씀을 못하고. 드린 이유가 책 겉면에 보면 관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실 관찰도 과학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관찰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게 과학철학 쪽에서는 관찰이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메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 책은 그런 메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예, 그렇죠. 관찰이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관찰이야 예. 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찰인 걸 보여주진 않고 관찰의 종류는 이런 게 있어 를 바로 짚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공대스럽다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게 자소서 예. 쓸 때예요. 면접할 때랑.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영재고 3차 이제 면접도 이제 다 끝나가지고 그렇게 뭐 그 슬픈 학생들도 있고 기쁜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조만간 자사고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 입시에서 이제 서서히 자소서를 지금 현재 쓰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본인들이 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관찰을 했다. 근데 내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한 행동에 의미 부여를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이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많이 권유했죠. 그 책 나오자마자 아마 그 공대 쪽, 자연계 쪽 학생들한테는 사실 딱히 읽힐 만한 어떠한 책들도 많이 없고 또 있다 하면 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책 정도는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읽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목에다 재미있는이나 워딩보다는 좀 이제 소화하기 편하다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 잡아가주셨으면 또 좋았을 수도 그냥 있겠네요. 공학은 재밌다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목을 조금 더 좋은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제가 뭐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는 한 꼭지 한 꼭지가 공학이란 이런 거야라는 걸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문 사회 쪽의 어떤 개념들은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 사회 쪽에서 이를테면 뭐 실증주의가 뭐냐 이런 걸 설명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개념 사전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런 개념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학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사전들 안에 공학의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연과학 개념도 잘 안 들어가요. 기껏해야 상대성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성이나 불확정성이 원래 이 정도는 어쨌든 인문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인문 쪽에다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에서 그러니까 공학에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학의 개념들에서는 크게 뭔가 다뤄주는 책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그랑주라는 걸 인문 쪽에서는 들어볼 일이 없어요. 이런 건. 뭐 라그랑주와 지금 이건 저기 비교하고 있는 게 라그랑주하고 오일러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게 어떤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을 캐치하는 개념이냐 이런 걸 갖고 막 CCTV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CCTV가 그러면 인문 쪽에 생각하는 건 항상 그거잖아. 감시한 빅브라더 막 이러면서 미셸 푸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근데 공학에서는 그걸 다르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누군가를 감시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감시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라그랑주와 오일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학자가 바라보고 있는 눈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인문사회학 쪽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공학의 개념들을 설명해 놓은 책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또 있냐면 공학에 대해서 공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책들의 굉장히 많은 수는 어떤 걸 다루냐면 디자인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공학이라는 건 항상 디자인의 역할을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그런 어떤 우리에 갇혀 있지는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게 칼럼을 모아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사람들이 세상을 읽어가는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학자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가는데 필요한 어디 개념이라고 혹시 하는 것들. 연재된 건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데 다양한 데서 연재 아니 한 군데다가 연재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이거 앞에 그러니까 읽어가다 보면 여기 있다.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이라는 곳에 연재된 내용이에요. 따로 조이고 설비저널. 설비저널이라는 데 연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 2007년에 초판이 출간됐대요. 2007년에 초판 출간됐고 이거는 아마 그 판 자체가 아마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촌스러웠어요. 제목.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2007년에 나온 거를 지금 2017년에 이걸 뽑아내려면 인문 쪽은 돼요. 그냥 그대로 심지어 서강사 미안합니다. 서강사 미안합니다. 서강사 같은 데서는 판본도 그대로 해서 내보내. 자유로운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공학 쪽은 바꿔요. 바꾸는구나. 네, 바꿔서 현대의 트렌드에 맞는 개념들로 바꾸고 예전에 나왔던 개념들 중에서 공학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 빼고 혹은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책을 내보내는 거예요. 빌려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빌려보라 그러면. 2007년판을 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제 하얗거든요. 책이 아마 이게 책이 하얄 거예요. 옛날 2007년판이. 그러면은 이거 낚일 수가 있죠. 하게 되면은 애들 다 막 그 하얀 책. 왜냐면 새로운 책을 안 사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책을 펼치시고 꼭 날짜를 그렇지. 네.
출판이 언제 됐는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네. 책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2017년입니다. 정치자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추천이 많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선 이렇게 딱 찍어놓은 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네.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기부 인증도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믿을만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 믿을만한 내용 내용인데 되게 제가 활용도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 활동할 때 네, 맞아요. 주제를 뽑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주제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온도 성층화 오케이 이런 거 그냥 하나 골라서 내보내면 되는 그냥 뭔가 그거 갖고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걸 할 때 주제어를 못 찾아서 조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내가 기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하냐면 그냥 기후 이렇게 치고 바로 시작해요. 끔찍하네요. 그럼 네. 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거든. 그러면 발표하는 애들이 전부 나가고 기후온난, 기후변화, 지구온난 이런 것만 갖고 계속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 다른 어떤 공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그 챕터를 펼쳐서 이걸 한번 찾아서 발표를 해볼까라고 하면 전혀 다른 식의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약간 사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놓고 참고서 놓고 뭐 다 읽어봐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못 읽어도 옆에다 놓고 내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할 때 소재를 꺼내다 쓸 수 있기에 되게 그렇게 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학 쪽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 쪽의 학생들도 이런 개념을 가져다가 쓰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공학 쪽의 개념을 갖고 바라보는 것과 인문사회 쪽의 개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내용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선생님들한테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신선한 내용들로 적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거는 너무 좋은 활용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바뀌었네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청취자분들 16,500원입니다. 사세요. 이거 네. 빌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책은. 왜냐면 늘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펼쳐봐야 되잖아요. 펼쳐봐야 되는 거니까 빌리기가 한 번 책을 다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좀 올라가서 뭐 2학년 후반, 3학년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학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뭐 다른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유체학력이라는 항목을 펼치면 유체학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골프공이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현상 같은 것들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 책을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공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나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학 관련된 책들은요.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디자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책은 아니고 어쨌든 공학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기술을 어떻게 인간한테 적합하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니까 그렇게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긴 한데 그거는 약간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그 과정 안에서는 그럼 뭘 적용해 나가는가라는 걸 설명해 주기에는 이런 책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권 나왔을 것 같은데 저 2권 찾아보진 않았어요. 2권은. 그래서 2권도 한번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뒤에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2번째 곧 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2017년이니까 곧 출간이라고 해놓고 사실 이게 곧이 좀 어렵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번역하는 책이 곧 출간될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출판사가 요즘. 아니요, 출판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언제 해 그거를. 제가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사실 요새 좀 바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런 제목이 있네요. 똑같은 저자가 쓴 건데 공대생이 아니어도 쓸데있는 공학 이야기. 그래? 넘버 2로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이거 같아요. 보니까 제목을 다르게 해서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가요. 2017년도 5월 18일에 2판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대생이 아니어도 쓸데있는 공학 이야기가 17년도 8월 29일에 나왔어요. 바로 나왔구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출간된다. 다른 쟤네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근데 있죠. 아마도 그 책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책을 골라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 정말 공대 쪽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수학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내용들을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뭐 어렵게 써 있다거나 개념을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만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단원 한 단원을 읽어가는 건 이게 되게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가능하면 이런 책들을 인문사회계통의 학생들이 한 번쯤 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보니까 이거 이북도 서비스가 되고 있네요. 이 두 책들은. 그래요? 네. 이북도 있어요. 이북이 4,000원 정도 쌉니다. 이북 나는 사실 우리나라 이북 좀 더 싸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킨들 같은 경우는 이북이 진짜 싸잖아요. 이게 뭐 한 몇천 원, 한 3, 4천 원씩 하면은 책 한 권씩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북이 약간 거기까지는 못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북 되게 자주 사서 보는데. 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책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인터넷 목차를 봤는데 공대생이 아니어도 쓸데있는 공학 이야기, 이제 자매 책. 이거는 목차를 보니까 중학생은 이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가령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자소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책이 좀 더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왜냐면 이제 항목적인 부분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요것의 세부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편. 세부편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공대를 지향하는 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공대생이 아니어도 쓸데있는 공학 이야기 요 책이랑 요 책을 같이 동시에 읽으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활용도 있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생들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그 특목고 입시를 치르고자 하고 자사고나 이런 쪽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책을 읽는 것이 좀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목차상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 끝나고 제목이 뜰 때 책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실 때 만약에 잘 못 찾겠다 싶으시면은 저자 이름 똑같으신 분 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노파심에. 이 저자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국민대 기계공학부에서 30여 년간 공대생들을 가르쳐온 공대 교수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공대 교수님들이 책 쓰는 경우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의 교수님들은 책 많이 쓰세요. 특히 30년 동안 가르치셨으면은 그 시기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공대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근데 공대 교수님인데 글을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선한 거죠. 그리고 글 잘 썼어요. 괜찮아요. 나름 편안하게. 물론 편집자가 조금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운 공학을 좀 쉽고 유연하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의 이력이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하시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 하시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건가 봐요. 마르퀴스 후즈후 국제인명센터, 미국 인명정보기관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기술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거겠죠? 아 그럼요. 높은 거지. 사전에 이름이 들어오면 뭐 인싸. 정말 중요한. 인싸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싸. 네. 아 인싸. 인사. 예. 인싸. 네, 사전에 이름이 있고 왜냐면 이거 중재원이라는 것은 지적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형태의 기술적 지적 능력을 존중해 준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편하게 한 단원씩 그냥 하나씩 찾아서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목차를 보고 관심 있어 보이는 가사가 이거 괜찮은 거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걸 그냥 찾아서 거기만 읽어도 돼요. 앞뒤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들 서점에서 사십시오. 이게 정말 쓸모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거는 서점에 책꽂이에 꽂아뒀을 때 자녀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활용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아끼지 마시고 투자해 주시면은 아마 의미 있는 자녀에게 한 꼭지만 놓고 본다라고 요게 심심할 때 애가 10분 5분을 봐도 되는 분량이 그렇죠. 이게 한 챕터거든요. 요게 아이 인생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그 하나의 챕터가 과학 수업 시간에 뭔가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녀분들의 책장에 좀 꽂혀져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이쪽의 유명한 철학자들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철학을 이제 계속 하는 그런 집안이었고 특징이 집안에 서재가 있었고 얘들이 어릴 때부터 서재에서 책을 벽돌 삼아 놀았다는 거예요. 레고처럼.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책에다 이제 뭐 쉬도 하고 이제 실내도 하고 막 이제 토도하고 막 장난치고. 근데 그러다가 5살 때부터 막 라틴어 고전 조금씩 넘겨보고 심심하잖아요. 이제 넘겨보는 거죠. 거꾸로 읽기도 하고. 그거 학대인데. 아니 그러니까 마치 송나라 때 과거 시험 공부하려고 애를 조롱박에다 넣고서는 밥 주고서는 책 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런 거랑 좀 거기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감금에 대한 키워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만 옛날에는 이제 할 놀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애들이 책 보고 노는 거지. 네. 뭔지도 모르고.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가두면 요새 감금이 놀 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요즘 또 그렇게 놀아서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노출시켜줘야 되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심해 그럼 이런 거 하나 던져준. 그러니까 더 핵심은 심심해하겠지. 결국에 자녀들이 뭔가 어떤 자극을 필요로 할 때 그 중에 선택 중에 옵션으로 책이 있을 수 있다면 또 그 중에 도움되는 책이 많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옵션으로 책이 아니고 그냥 강제 옵션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까 또 감금 같은 거 안 된다고 약간 하시던데. 감금의 느낌이어야 돼. 책이 요새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은 책 봐. 이게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책 보는 게 아니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책을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잘하는 학생도 그래요. 그렇군. 네, 뭐 이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또 늘 뭐 믿고 보는 방송이죠. 믿고 듣는 방송이죠. 예, 책에 관련돼서는 정말 세훈 쌤이 늘 시의적절한 형태 속에서 좋은 책을 들고 나와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의미 있는 책, 그 다음에 아마 실제 지금 아마 자소서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준비하고 진행을 할 텐데. 그렇죠. 자연계 쪽 지망하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겐 거의 그 필독서 수준의 책을 오늘 들고 나오셨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범주는 좀 보면 돼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내용들을 하면 되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추천 많이 했던 책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학과 공대 쪽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책을 사실 선정해 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대중적인 형태 속에서 이제 나와 있는 책들도 없고 그랬는데 요 책은 좀 2권이나 또 나와 있으니까 또 요 우리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그 책까지 해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좀 보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판사가 플루토 출판사네요. 예, 플루토가 저기죠. 그렇죠? 저기 하데스. 네. 플루토가 하데스는 이제 그리스어 이름이고 플루토가 라틴어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 플루토가 그러니까 지하의 신이잖아요. 4, 5세계의 신이죠. 네, 4, 5세계의 신인데 부의 신이기도 해요.
왜냐면 땅 속에 황금이 많이 있으니까. 황금이 많이 있으니까 다 거기 광물이 다 거기 묻혀 있잖아. 그래서 부의 신으로 이렇게 불리는 신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럼 부동산 이름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부동산 이름 중에 네. 토생금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출판사의 이름은 아마도 부자가 되려고 지은 느낌이겠죠? 플루토. 설마 이게 우리가 모든 사후 세계를 관리하겠어 이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야. 저는 혹시 플라토의 오역인가? 발음을 실수했나? 플라토. 이게 중국에 가면은 관우사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공의 신이잖아요. 무공의 신인데 이게 그 관우가 원래 관공이요, 말장수였잖아요. 말을 원래 예. 말장수였기 때문에 재물의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우사당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게 그 뭐 관우님 보살펴달라는 게 아니라 돈 벌게 해달라고. 아 플루토도 100%? 그렇겠죠. 네, 땅 속에 있는 황금은 내 거다 뭐 이런 느낌? 네, 이런 그 느낌. 글자를 잘못 봤어요 제가. 플라이톤인 줄 알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화택 교수님이시죠? 예, 예. 네, 한화택 교수님의 플루토 출판사에서 나온 한화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릴게요.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긴 어떤 길다. 내용이었어요. 예.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마무리 줘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독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